너희 버리고 다른 여자 만나러 간 거야. 8살 아이가 들은 이 한마디는 그 아이의 인생 전체를 규정했습니다. 버림받은 아이. 선택되지 못한 존재.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 살아남아야 하는 아이.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병원 대기실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름 석자. 그 이름의 주인을 보는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많이 컸구나. 도망간 줄 알았던 아버지. 버린 줄 알았던 그 사람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을 때 2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진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사람이 평생 버림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혹시 자신의 인생에서 잘못 해석했던 순간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민수는 8살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다른 날과 똑같았습니다. 아빠가 출근하고 엄마가 아침밥을 차려주고 민수는 동생 민지와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아빠는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야근인가 보다 했습니다. 아빠는 가끔 늦게 들어올 때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밤이 깊어지고 시계가 12시를 넘기고 새벽이 되어도 아빠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전화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무서웠지만 자는 척했습니다. 엄마가 울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빠는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민수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 엄마는 민수와 민지를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8살 아이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복잡했지만 동시에 너무 명확했습니다. 아빠는 너희 버리고 다른 여자 만나러 간 거야. 이제 안 올 거야. 버렸다. 그 단어가 민수의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민수는 울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동생 민지가 펑펑 울고 있었지만 민수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누가 민수 안에 있던 무언가를 통째로 꺼내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아빠가 뭐 하시는데? 라고 물으면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때는 회사 다니셔라고 거짓말했고 어떤 때는 몰라라고 퉁쳤습니다. 아빠가 없다는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운동회 날 다른 친구들은 아빠와 함께 달리기를 했습니다. 민수는 엄마와 달렸습니다. 엄마는 열심히 뛰었지만 민수는 다른 친구들의 아빠를 보며 달렸습니다. 우리 아빠는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생일날 민수는 케이크를 받았습니다. 엄마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산 작은 케이크였습니다. 촛불을 끄기 전에 민수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아빠가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지만 아빠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중학생이 되고 민수는 더 이상 아빠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은 떠날 수 있다는 것, 가족도 버릴 수 있다는 것, 사랑도 끝날 수 있다는 것. 민수는 사람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깊게 친해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다가오면 먼저 벽을 쌓았습니다. 어차피 떠날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으니까요. 고등학교 때 민수는 처음으로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석 달 만에 헤어졌습니다. 여자친구가 말했습니다. 너는 절대 마음을 안 열어. 너랑 있으면 나 혼자 사랑하는 것 같아.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맞았으니까요. 민수는 사랑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아니, 사랑하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언젠가 떠날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게 두려웠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고 민수는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민수에게는 완벽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 아무도 떠나지 않는 공간. 민수는 그곳에서 혼자였지만 안전했습니다. 엄마와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엄마는 재혼했고 새 가정을 꾸렸습니다. 민수는 엄마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행복할 자격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수는 그 새 가족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가족이 되고 또다시 버려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민수의 인생에서 가족이라는 단어는 위험했습니다. 그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성 같은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성을 다시 쌓고 싶지 않았습니다. 20대 중반이 되었을 때 민수는 자신이 평생 이렇게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조용히 안전하게, 누구도 기대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기대를 받지 않으면서 민수는 버려진 아이로 태어나서 버려진 어른으로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민수가 받아들인 운명이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 조퇴를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되던 두통이 심해져서 병원에 가기로 한 것입니다. 큰 병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혼자 사는 사람은 건강을 챙겨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종합병원 신경과에 도착했을 때 대기실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민수는 접수를 하고 번호표를 받았습니다. 32번. 현재 진료 중인 번호는 15번이었습니다. 한참 기다려야 했습니다. 민수는 대기실 구석 의자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뉴스를 읽다가 SNS를 보다가 게임을 하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이 뻐근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대기실 반대편 벽에 붙은 게시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환자 보호자 명단이었습니다. 입원 환자들의 이름과 보호자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무심코 그 명단을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봤습니다. 이민수. 민수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한국에 이민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냥 우연이겠지. 하지만 민수의 시선은 그 이름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성까지 똑같았습니다. 이민수. 자기 이름 그대로였습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천천히 게시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명단을 다시 봤습니다. 환자명 이민수. 보호자 이강희. 연락처. 이강희. 그 이름을 본 순간 민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민수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니야. 이강희도 흔한 이름이야. 그냥 우연이야. 민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기실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환자들, 보호자들, 간호사들. 그리고 그 사람이 보였습니다. 대기실 한쪽 구석 휠체어 옆에 서 있는 남자.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마른 체구, 구부정한 어깨,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남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도 민수를 봤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민수의 머릿속에서 기억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어렸을 때 본 아빠의 얼굴. 함께 공원에 갔던 날.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그날 아침의 뒷모습. 20년이 흘렀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지고 몸이 야위어 갑니다. 하지만 민수는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남자도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두려움과 무언가 형용할 수 없는 감정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 민수야?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멈췄습니다. 마치 더 가까이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듯이. 많이 컸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수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20년 동안 쌓였던 분노가 한꺼번에 치솟았습니다. 뭐가 컸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뭐가 컸냐고요? 당신이 버리고 간 애가 컸다는 게 그렇게 신기해요?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20년이에요.
20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없었잖아요. 생일 때도 졸업식 때도 엄마 혼자 돈 벌어서 나 키울 때도. 당신 어디 있었어요?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자 만나러 갔다면서요? 재밌게 잘 사셨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변명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민수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20년 만에 만나서 할 말이 그게 다예요? 남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려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말했습니다. 민수야, 잠깐만. 잠깐만 이야기 좀 하자. 제발. 민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귀를 열었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나, 할 말이 있어. 내가 알아야 할 게 있어. 민수는 병원 옥상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10분, 20분.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왜 여기 앉아 있는 거지? 그냥 가면 되는데.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20년 동안 기다렸던 대답을 듣기 전에는 일어날 수 없다는 듯이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집을 나간 이유를 말해줄게.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듣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엄마한테 들은 얘기랑은 다를 거야. 엄마를 탓하는 건 아니야. 엄마는 엄마가 아는 대로 너희한테 말한 거니까.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내가 도박을 했어. 민수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작은 거였어. 회사 사람들이랑 화투 치고 그런 거. 재미로 하는 거였지. 근데 점점 커졌어. 경마, 경륜, 카지노. 빚이 생기기 시작했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내가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 한 번만 크게 따면 다 갚을 수 있을 거라고. 근데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 2천만 원, 5천만 원, 1억. 민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사채를 썼어. 이자가 말도 안 됐지. 근데 어쩔 수 없었어. 은행은 더 이상 돈을 안 빌려줬으니까.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집으로 오기 시작했어. 처음엔 전화였어. 나한테만 왔어. 근데 점점 심해졌어. 집 전화로 오고 엄마한테도 연락하고. 그날 밤 기억나니? 내가 8살 때 누가 우리 집 문을 두드리던 밤. 민수는 기억했습니다. 깜깜한 밤 누군가 문을 3개 두드렸습니다. 쿵쿵쿵. 민수는 무서워서 이불 속에 숨었습니다. 그게 채권자들이었어. 돈 내놓으라고. 문 안 열면 부숴버리겠다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그날 나는 내 방 문 앞에 서 있었어. 너랑 민지 자는 거 보고 있었지. 그 사람들이 문 두드리는 소리 들으면서. 그때 깨달았어. 이러다간 너희한테 피해가 간다는 걸. 그 사람들은 가리지 않아. 애들이고 뭐고 상관없어. 돈만 받으면 돼. 민수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그 사람들이 내 학교까지 찾아왔다는 얘기를 들었어.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대. 너를 데려가려고. 그날 밤 나는 결정했어. 내가 사라져야겠다고. 내가 없으면 그 사람들이 너희를 건드릴 이유가 없어. 나만 찾으면 되니까. 아버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갔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엄마한테도 말 안 했어. 말하면 못 가게 할 것 같아서. 그리고 너희가 나를 기다릴까봐 무서웠어. 엄마한테 다른 여자 만났다고 말하라고 했어.
그래야 너희가 나를 미워할 거 아냐. 미워하면 잊을 수 있잖아. 기다리지 않잖아.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지방으로 갔어. 이름도 바꿨어. 막노동하면서 숨어 살았어. 그 사람들이 날 못 찾게. 번 돈은 다 엄마한테 보냈어. 익명으로. 너희 학비, 생활비. 20년 동안 단 하루도 너희 생각 안 한 날이 없어. 민수는 잘 크고 있을까? 민지는 건강할까? 엄마는 혼자 힘들지 않을까? 아버지는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갈 수 없었어. 돌아가면 그 사람들이 다시 너희한테 갈까봐. 내가 나타나면 모든 게 다시 시작될까봐. 민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정말 미안해. 나는 너희 버린 게 아니었어. 살리려고 간 거였어.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민수가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버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보호였을 수도 있다는 것. 도망이라고 믿었던 것이 희생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 미움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 민수는 벤치에 앉은 채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도박빚, 사채, 위협, 그리고 선택.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만약 아버지가 정말로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떠난 거라면, 그럼 그동안 민수가 느꼈던 모든 감정은 뭐였을까? 분노, 원망, 버림받았다는 상처. 그 모든 것이 잘못된 이해에서 시작된 거였을까? 아빠. 민수는 오랜만에 그 단어를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럼 왜 나중에라도 연락 안 하셨어요? 빚 다 갚고 나서라도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빚을 다 갚지 못했어. 20년이 지났는데도 이자가 계속 불어나고, 그리고 채권자들은 아직도 날 찾고 있어. 하지만 그것보다 아버지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너희가 나 없이도 잘 살고 있는 걸 알았어. 엄마는 재혼했고, 너는 대학 갔고, 민지는 취직했고, 너희는 나 없어도 괜찮았어. 내가 다시 나타나면 그 평화가 깨질 것 같았어. 과거가 다시 돌아올 것 같았어. 그래서 그냥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어. 민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게 아빠가 결정할 문제예요? 우리가 괜찮은지 아닌지는 우리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알아, 민수야. 나도 알아. 근데 난 겁쟁이였어. 너희 앞에 다시 설 용기가 없었어. 두 사람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민수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분노, 슬픔, 안도, 혼란, 그리고 묘한 해방감. 20년 동안 민수는 자신을 버림받은 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게 민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 정체성 때문에 사람을 믿지 못했고, 사랑을 두려워했고, 관계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버림받은 게 아니었다면, 만약 자신이 사실은 보호받았던 거라면, 그럼 민수의 인생은 뭐였을까? 잘못된 믿음 위에 세워진 성이었을까? 민수야.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용서해 주길 바라지 않아.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너한테 아빠 노릇 한 번도 제대로 못했으니까. 그냥 내가 알았으면 했어. 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었다는 것. 단 한순간도 너희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미안해. 내 잘못된 선택이 내 인생을 망쳤어. 내가 사람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어. 그게 제일 미안해.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마른 얼굴, 깊은 주름, 백발이 섞인 머리, 낡은 옷, 구부정한 어깨. 20년이라는 시간이 한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20년 동안 아버지도 고통 속에 살았다는 것을 민수는 알 수 있었습니다. 혼자 숨어서 가족을 그리워하면서 민수는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민수를 봤습니다. 제가 아빠를 너무 쉽게 미워했어요. 엄마 말만 듣고 진실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아빠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게 더 쉬웠어요. 그럼 제 상처를 누군가 탓으로 돌릴 수 있었으니까요. 제 불행이 제 책임이 아니라 아빠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으니까요.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저도 겁쟁이였던 것 같아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 놓은 간격. 하지만 그 간격이 조금씩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의 삶은 천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자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숨어 살고 있었고 빚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났습니다. 병원 근처 작은 식당에서 또는 공원 벤치에서.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20년의 공백은 쉽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민수의 직장 이야기를 들었고 민수는 아버지의 일상을 물었습니다. 요즘 뭐 하세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일해. 나이가 있어서 힘든 일은 못하고 자재 정리 같은 거 하지. 힘드시겠어요? 괜찮아. 이렇게라도 일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너 만날 수 있으니까. 민수는 아버지를 위해 작은 것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점퍼를 사드리고 무릎에 좋다는 영양제를 챙겨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민수는 우겼습니다. 제가 이제 돈 벌잖아요. 제 아빠한테 이것도 못 사드려요? 그 말에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선물을 받았습니다. 민수는 동생 민지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민지도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너 아빠 만나볼래?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빠, 무슨 소리야? 민수는 그날 있었던 일을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병원에서의 재회, 아버지의 이야기, 진실. 민지는 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그럼 우리 버려진 게 아니었어? 응, 우리 버려진 게 아니었어. 며칠 후 민수와 민지는 함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민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지야, 아빠가 정말 미안해. 정말. 민지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도 민지를 안고 울었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 동안 이 가족이 잃어버린 것들. 함께 했어야 할 순간들, 나눴어야 할 대화들, 만들었어야 할 추억들. 그 모든 것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새로 만들 수는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빚을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원금은 거의 갚았지만 이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오래 걸렸지만 결국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민수와 민지가 함께 돈을 모아 일부를 갚고 나머지는 법적 절차를 통해 정리했습니다. 1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버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민수야, 고마워. 정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괜찮아요, 아빠.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아버지는 또 울었습니다. 민수의 삶도 변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먼저 벽을 쌓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다가오면 조금 더 마음을 열었습니다. 회사에서 친한 동료가 생겼습니다. 주말에 함께 등산도 가고 저녁에 술도 마셨습니다. 예전에 민수였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회사 프로젝트에서 협업했던 다른 부서 직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 관계였지만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물었습니다. 민수 씨는 참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가끔 벽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민수는 웃었습니다. 예전엔 벽이 훨씬 높았어요. 지금은
많이 낮아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민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버림받았다고 믿었던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재회, 그리고 깨달음. 그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었겠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이제는 이해할 수 있어요.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숨기지 않고 나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상처가 자신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 민수는 더 이상 버림받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그냥 민수였습니다. 실수도 하고 상처도 받지만 사랑도 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어른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민수는 아버지 민지와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아빠,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을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진? 네. 우리 가족 사진 없잖아요. 이제 하나 만들어요. 세 사람은 나란히 섰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속 세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웃음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어색함이 남아 있었고 채워지지 않은 공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는 때때로 상처를 너무 빨리 정의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떠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버림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 우리를 아프게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진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복잡합니다. 어떤 이별은 도망이 아니라 보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사랑일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은 포기가 아니라 희생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상처에 이유가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정당화될 수 없는 잘못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야기가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그 가능성만은 열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수는 20년 동안 자신을 버림받은 아이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 믿음은 그의 인생을 규정했고 그의 관계를 망쳤고 그의 행복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난 후 민수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용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민수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혹시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나요? 너무 빨리 단정 지어버린 상처. 한 가지 시각으로만 본 관계. 다시 들여다보면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 과거. 오늘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모든 것을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이 조금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민수의 아버지가 했던 선택이 옳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더 나은 방법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의 방식으로 서투르게 그리고 고통스럽게.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